네, 안녕하세요. 주니어보드 카피라이터 임기현입니다. 네, 저는 5평짜리 작은 방에 살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방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림살이만으로도 가득 들어차버리는 작은 방에 저는 큰 집 하나를 또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방 속에 집이라니 쉽게 상상이 안 되시죠? 오늘 제가 차근차근 제 방이 품어온 집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방에 커다란 세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거든요. 이를테면 초등학생 때 제 방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딱정벌레를 너무 좋아해서 방 한 면을, 방에 있는 벽 한 면을 딱정벌레 사육통으로 가득 채웠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누가 저를 콕 찌르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사슴벌레 종류들을 차례를 읊을 수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제 방에서는 흙냄새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들을 들여다보는 일에 크게 즐거워하던 저는 어느 날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셔서 댁 근처에는 이렇게 작은 농수로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물고기 한 마리를 갑작스럽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제 인생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 물고기의 이름 각시붕어였는데요. 각시붕어라는 물고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물고기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죠. 이건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직접 잡았던 각시붕어의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 예쁘게 생겼죠. 네, 10년 전에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각시붕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나요. 각시붕어를 만난 뒤로 저는 물고기의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붕어, 피라미, 송사리뿐이었던 제 머릿속 물고기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쉬리, 각시붕어, 묵납자루, 버들붕어, 떡납줄갱이와 같은 친구들은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제 설렘도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물고기에 대한 애정이 늘어가다 보니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내 방에 물고기가 산다면 어떨까? 계곡에서 물고기 움직임을 살피는 게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일인데 그거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결심을 가지고 부모님께 찾아갑니다. 엄마, 나 어항 사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여느 한국 부모님처럼 성적으로 증명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등을 하면 어항을 살 돈을 지원해 주시겠다면서요. 저는 1등은 못했고 2등을 했지만 제 어머니는 진심을 알아봐 주셨는지 꽤 큰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단순히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어항을 갖는 게 아니라 계곡의 물속 풍경을 고스란히 제 방으로 옮겨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노동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같은 주말 오후 소파에 늘어져 있는 아버지한테 1시간 거리에 있는 계곡에 가자고 마구 조르고, 또 한숨과 함께 따라 나선 아버지와 트렁크에 돌이며 모래며 나뭇가지며 잔뜩 싣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행복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만든 제 첫 번째 어항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려하고 예쁜 어항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고 멋들어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때 저는 학원이 끝나고 곧장 제 방으로 돌아와서 이 어항 앞에 눌러 앉아 이 물속 세상을 살피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기억은 오래도록 제가 남아서 제가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갓 20살이 되었을 때 저를 가장 들뜨게 만들었던 것은 저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에 올라가면, 제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서울에 올라가면 멋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지, 취향이 듬뿍 담긴 나의 자취방을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서울에 올라와서 현실적인 조건들을 하나 둘 따지다 보니 제가 결국 살 수 있는 곳은 이런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은 제약이 많은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이 비좁은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친구 집에서 며칠씩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항이 있었을 때 말이죠. 어항이 있다면 나도 이 작은 방에 예전처럼 사랑을 품고 또 마음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어항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곧 또 현실적인 문제가 제 생각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 비좁은 방에 어떻게 어항을 놓을 것이냐라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상 위요. 공부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청계천 수족관 거리에 가서 제 두 번째 어항을 마련해 옵니다. 그 어항의 모습은 이랬어요. 이 어항에는 라스보라 헨겔리라는 물고기를 키웠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이 지어서 헤엄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물고기예요. 죄송합니다. 이 물고기의 생생한 움직임은 햇빛조차 들지 않아서 적막했던 제 방의 유일한 볼거리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지금은 고시원을 나와서 이렇게 조금은 더 넓은 처음 소개드렸던 제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방에는 어김없이 어항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항이요. 여러분 물멍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집에 어항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방 안에서도 멍을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즘 같은 때에는 시끌벅적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쪼르르 물소리를 들으면서 멍을 때리곤 해요. 그렇게 편안해져요. 제가 느끼는 그 편안함 여러분들께도 한번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어때요? 좋죠. 고요함 속에 생동하는 물고기의 움직임,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달래는 듯한 쪼르르 물소리가 꽤나 위로를 주지 않나요? 네. 사실 요즘 같은 때에는 모든 게 빠르잖아요. 유튜브를 1.5배속으로 보는 건 정말 기본이고 이제는 심지어 드라마까지 1.5배속으로 보는 사람들도 늘어났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정말 많고요. 이렇게 모든 감각이 바쁜 요즘 같은 때에 어항처럼 느리고 고요한 존재는 참 귀합니다. 이 친구들은 저에게 저만의 속도로 가도 된다고, 꼭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듯하거든요. 어제도 저는 망치 발표를 앞두고 빠르게 뛰는 마음을 이 어항 덕분에 가다듬고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소중한 어항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제 망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